자유한국당을 이끌고 있는 두 명의 선장이죠. 홍준표 대표와 류석춘 혁신위원장인데요. 최근 닮은 꼴 행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홍 대표의 발언을 보면 류 위원장의 코치를 받은 것 마냥 최근 한 발언들이 매우 흡사한데요. 두 사람의 발언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이나 수사에 징계합니다. 저는 정치 투쟁에서 졌다고 봅니다. 그게 내 헌재 판결도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본질은 정치적인 실패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공격을 당한 거 아닙니다. 제가 집권하게 되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은, 신문은 절도운동을 할 겁니다. 이 보지 말자. 방송은 시청도업운동을 할 겁니다. 보지 말자. 종합제 TV, 정부제 TV,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소위 1인 방송을 우리도 스마트폰으로 구입을 해서 봅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정파적 위상을 위해서 기사를 왜곡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들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언론도 반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보는 탄핵이나 언론관도 상당히 일치하는 대목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현수 기자. 네. 홍준표 대표가 발탁해서 류석준 교수 위원장 앉혀놓은 거니까 코드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제 홍준표 대표의 발언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직접 찾아봤더니 정말 비슷했습니다. 그 외에도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라던가 그 노조에 대해서 기존 강성 노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 등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데리고 온 혁신위원장이 사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구구한 성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최고위원회 전에 최고위원들과 환담을 하는 자리에서 도대체 어떤 인연으로 오게 된 거냐라고 많이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개인적인 인연은 전혀 없고 글을 많이 봤는데 매우 글을 잘 쓰고 바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 아마 잘 해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있고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홍준표 대표 조금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당대표 회의에서도 공동묘지의 평화는 좋지 않다. 오히려 시끄러운 게 좋다라고 했는데 유석춘 혁신위원장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 이런 관심 즐기고 있다라고 지금 이현수 기자가 말을 해줬는데 이런 관심도 즐기고 있을까요? 자, 보수정당 경쟁 벌이고 있는 바른정당 연일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런 관심 즐길까요? 일단은 왜 서로 이렇게 보수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홍준표 대표나 류석춘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수는 결집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연 확장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점을 바른정당은 노리고 있는 겁니다. 중도 보수 표심을 바른정당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해운 대표 같은 경우에도 봉화마을을 찾았고 계속 홍준표 대표와는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어제는 홍 대표에게 너무 보수로 가서 감사하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었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요. 두 사람을 극우 쌍둥이 그러니까 류석춘, 홍준표를 극우 쌍둥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 의원의 목소리 일단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주사파라고 하고 청와대를 주사파 정권이라고 한 바로 한국의 메카시 그 홍카시가 바로 홍준표 대표입니다. 한국당에 극우가 있다면 그게 바로 홍준표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 극우의 동지도 극우입니다. 홍준표, 유석춘 두 분이 한국당의 극우 쌍둥이다. 한국당 내에서 한국당이 극우 정당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그분들 다 출당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 받겠습니다.
네, 요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사실 매우 살벌합니다. 지금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의 이야기만 봐도 극우의 동지도 극우다. 한국당에서 극우가 안 된다는 사람들 다 출당시켜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엔 또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이 바른정당에서 우리 당으로 넘어오려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몇 명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약간 보수 적통 경쟁을 염두에 두고 좀 살벌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의석수가 딱 20석입니다. 20석이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마지노선이거든요. 여기서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유석춘 혁신위원장과 함께 뭔가 우클릭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극우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당내 우려가 나오는 것을 살짝 당의 흥행으로 이용해 보려는 그런 속셈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홍준표 대표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복당파 의원이죠. 장제원 의원이 복당 자체를 후회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실검 1위에 올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개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제 정치 인생뿐만 아니고 제 삶 전체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또 이 국정농단에 대한 판단을 당이 잘못 판단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노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출당 당하시려는 계획 아니에요, 혹시? 글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청산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럼 장제원 의원님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당내에 있습니까?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복당파 의원이죠. 그런데 복당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후회되는 결정이다. 이렇게 오늘 한 방송에서 밝혔는데요. 자, 노선투쟁도 언급을 했습니다. 강병기 기자, 노선투쟁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노선투쟁입니다. 그러니까 탈당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 내에서 이 당의 그런 가는 노선을 좀 지켜보고 지금 현재 가는 길이 맞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다른 길로 가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장제원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혁신위원이 어떻게 꾸려지는지 먼저 지켜볼 거다. 그런데 태극기 논리, 그러니까 탄핵 반대의 편에 섰던 태극기 논리로 혁신을 시작한다면 이건 아니다. 라면서 노선투쟁을 하겠다. 본인이 먼저 청문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우선 당내 분위기를 지켜보자는 생각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탈당은 아니고 그냥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본인 입으로도 탈당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되면 청산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탈당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최석호 기자. 그런데 당 내에서 이런 비판 계속된다면 정말로 또 바른정당 탈당에서 나갔듯이 집단 탈당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홍준표 대표 체제 또 심각해지는 위기 상황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집단 탈당이 된다면. 그럼 만약이라는 전제가 좀 약간 공색 맞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정치권에서는요, 가정이라는 것이 좀 무의미한 것이요. 언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정은 조금 위험합니다. 대신에 이 지방선거 전까지는 계속 상황이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보수,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당 상황을 보면 지금 어떻게 인지도나 이렇게 올릴 방법이 묘수가 지금 떠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당 자체적으로 그리고 또 대외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류석춘 위원장 같은 경우에 살생부가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살생부에 나왔던 서청원 의원 등 친박계 인사들이 청산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같이 당을 뛰어나오는 그러한 상황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지방선거를 전후로 계속 재편이 될 겁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조금 전에 최석호 기자 류석춘 살생부 언급했는데 네. 이것 때문에 당내에서 또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홍준표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의심의 눈초리도 결국은 류석춘 위원장 때문인 것 같은데 류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직접 해명은 있었는지 또 홍준표 대표와 류석춘 위원장 결별 가능성이 또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타진해 봤나요? 네, 우선 류석춘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직접 그 살생부 논란이 된 자신의 논문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우선 그 논문은 학자 때 쓴 것이고 이번에 인적 쇄신의 가이드라인이 될 리는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가 당내에서 뭔가 비난이 커지면 류석춘 위원장과 결별을 할까? 저는 우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유 위원장을 상당히 오래 지켜봐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직접 그 인연이 궁금해서 류석춘 위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어떤 인연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특별한 개인적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닌데 예전에 2006년에 한나라당에서 참정치 운동본부를 할 때 잠깐 본 일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본 건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대표가 당시 후보였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갔을 때라고 합니다. 화면에 저희가 그 당시에 류석춘 위원장과 만났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홍준표 대표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류석춘 위원장이 함께 있는 모습. 이때 만나서 홍준표 대표가 이때부터 자주 연락을 하고 많이 의견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홍 대표가 류 교수가 많이 도와줘야 한다라는 말을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류 교수는 뭘 도와줘야 되는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 당시부터 계속 도와달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서야 이제 혁신위원장 자리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극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류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언론에서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본인도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해야 하는 정당인데 극우로 가는 게 맞겠느냐. 극우 인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의 논리인데 적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내부 인사들이 비판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홍준표 대표, 류석춘 위원장 끌어안으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이슈를 끌어모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정치 인생 전환기를 맞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전방위로 발을 넓히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홍준표 대표가 TK, 특히 대구 지역 당협위원장 자리를 언급했다. 그래서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강병규 기자, 무슨 일입니까? 예, 어제고요. 그래서 당사에서 열렸던 행사입니다. 그 대표와 최고위원과 그리고 초선 위원들이 모인 자리인데 인적 구성만 보면 상당히 당의 그 개혁과 혁신에 좀 적극적일 만한 인물들이 모두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구에서 당협위원장을 하면 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들 안 하겠냐라면서 대구가 보수 세력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TK의 지지층을 모아야 된다. 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이제 당협위원장의 빈 곳이 대구에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권대훈 의원이 대구 달서 갑인데요. 우리 옆 지역에 비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어디냐면 대구 달서 병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얼마 전에 탈당해서 새로 당을 차렸던 그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의 지역구예요. 그래서 상당히 하필 또 그 자리가 또 지목이 돼가지고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직접 그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할 가능성은 없겠죠. 더구나 총선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홍준표 대표, 특히 TK 지역 언급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취재됐죠? 네, 홍준표 대표가 이 TK에 대해서 달서병 당협위원장까지 이야기한 건 그냥 농담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홍 대표가 사실상 측근 인사를 제외하고 홍문표 사무총장, 염동열 비서실장, 서영교 조직부총장을 임명하면서 사실상 지역 안배를 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보수 정당이 대구 경북에 터를 두고 거기를 본산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대구 경북 지역에는 친박계 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죠. 그러면서 인적 쇄신과도 맞물릴 텐데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대구 경북에 뭔가 당협위원장을 맡지는 않더라도 향후 지방선거에서 뭐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그런 공천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 염두에 뒀을 때 대구 경북을 확실히 장악하지 않고는 사실상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홍 대표가 과거에 박 전 대통령과 비교까지 해가면서 본인이 대구에 매우 애착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참 의의가 없는, 내가 옛날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거기서 놀았다.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구 서문시장이 왜 박근혜 시장이고? 아이고 참나 의의가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 마지막 인생은 대구에서 한번 정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TK의 희망이 한번 되어보겠다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구시장 나가려는 건 추호도 없어요. 자, TK 그러면 바른정당과도 또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대표 TK 직접 챙기겠다 이 발언 결국은 바른정당한테 내줄 수 없다 이런 결의 그렇죠. 표현이기도 볼 수도 있겠네요. 저 바른정당도 TK에서부터 시작하겠다, 배신자라는 오명을 벗어내겠다라면서 19일부터 사실상 대구 경북에서 게릴라 유세를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어떤 장당에 손을 들어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확실히 보수 정당이 위기인 게, 사실 대구 경북은 항상 그 뭔가 보수의 본산으로 되어 있고 수도권을 어떻게 가져오느냐를 고민을 했었는데 보수 정당 모두 지금 대구 경북을 어떻게 가져올까, 보수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올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에 좀 더 지지가 쏠려 있긴 하지만 그 지방선거 전까지 그 추이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